엄마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살 건데요? 이 나이에 혼자가 뭐가 어때서? 아니, 외롭잖아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옆에 없는데. 그게 너희 눈엔 외로워 보여?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워. 그래도 엄마답지 않아 보여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남편 떠난 그날부터야 날 위해 산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면 외로움에 사로잡혀 관계에 더 매달리게 되죠. 그게 바로 노년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혼자가 더 편하고 자유로워.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사는 것 같아. 결국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해요. 고독은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살아갈 준비가 안 됐다는 불안감이 더 힘들 수 있죠.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건 젊었을 때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면 외로움에 사로잡혀 관계에 더 매달리게 되죠. 그게 바로 노년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인간관계 정리하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75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노후의 마음가짐 2가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75살이 됐어요. 9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주변 인간관계를 대부분 정리한 뒤 지금은 혼자서도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늘 물어봐요.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혼자가 더 편하고 자유로워.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사는 것 같아.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편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인데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1950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기에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우며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하다가 25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그 시절에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전부였지요. 3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2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사업을 내조했어요. 그 시간도 행복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는 걸 알겠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66세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6개월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고 그 공허함이 참 컸어요. 사람들은 제게 취미를 가지라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첫 번째 원칙이 생겼어요. 첫 번째 원칙.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어요.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해요. 딸이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고 아들도 캐나다로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공간에서 제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소소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고 남편 출근 준비해야 하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모든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물론 혼자 사는 건 때로 고독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고독은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살아갈 준비가 안 됐다는 불안감이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고독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일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한 번은 동네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락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봉사활동이 내 건강과 체력에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됐죠. 그때 제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였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지요. 놀라운 건 거절했을 때 예상했던 비난이나 소외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솔직함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아요.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한다는 걸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 결정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갑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가 준 형광색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편하고 제가 좋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감정과도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감정을 숨기도록 배워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화내면 안 된다. 울면 약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평생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날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가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제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원칙,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김영희 할머니는 두 번째 원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은퇴하고 편하게 쉬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실수예요.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해요. 고독감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가장 먼저 책을 꼽아요. 책은 저자가 홀로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결실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자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으면 그 시간이 의미 있게 채워져요. 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터치하기도 힘들었고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겨우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자유롭게 해요. 심지어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금 6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어요. 제가 찍은 일상 사진과 요리 사진을 올리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팔로우해요. 젊은 친구들이 내 콘텐츠를 보고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댓글을 달아줘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스마트폰 외에도 저는 매년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시작해요. 작년에는 수채화 그림을, 올해는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손이 굽고 머리가 둔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계속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야금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가락이 아파서 10분도 연습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1시간도 연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어요. 내 또래 친구들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니까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어요. 남들 앞에서 망신당할까봐, 무능하게 보일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실패가 더 큰 배움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수채화를 처음 배울 때 정말 형편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즐겼어요. 내 첫 그림을 보면 정말 웃겨요. 초등학생도 더 잘 그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때요? 저는 즐거웠고 계속 연습했더니 지금은 꽤 보기 좋은 그림도 그려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런 배움의 과정이 특히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새로운 취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죠. 가야금을 배우러 가니까 거기에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지금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을 즐겨요. 저는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들의 시각은 늘 새롭고 신선해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청년 모임에 가끔 참석해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저를 귀중한 멤버로 여겨요. 처음에는 다들 할머니도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정말 존중해줘요. 세대 차이를 넘어선 교류가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어요. 많은 노인들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재미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해요.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건 젊었을 때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점이에요. 나이 든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김영희 할머니의 두 가지 원칙. 나는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원칙들 덕분에 할머니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머니의 원칙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남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이 들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